윤길중 교수의 기독교로 보는 진화론, 다윈의 인간의 기원 정밀 분석, 제22강, 제18장 포유류의 2차 성징. 앞장에서 우리는 고등동물의 정신능력이 인간의 정신능력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종류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또 아름다움에 대한 취향도 사수목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류와 달리 우리는 지금까지 포유류 수컷이 암컷 앞에서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수고한다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류와 기타 동물들의 수컷이 연출하는 세련된 수법은 수컷들이 암컷들 앞에서 과시하는 장식과 색깔에 암컷이 감탄하고 자극받는다는 생각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그렇지만 포유류와 조류의 모든 2차 성징에는 다른 수컷 경쟁자와 전투하는 데 필요한 무기, 장식적인 부속물, 또 그들의 색깔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두 강, 즉 조류강, 포유강의 수컷이 암컷과 다를 경우 어린 암수는 거의 서로를 닮아 있으며 성체 암컷과 비슷합니다. 두 강의 수컷은 번식기 직전에 수컷 특유의 형질을 물려받으며 어린 시절에 거세하면 수컷은 이런 형질을 잃게 됩니다. 두 강에서 수컷은 거의 모두 암컷보다 선명하거나 강렬한 색깔을 띠고 털이나 깃털로 이루어진 큰 볕 또는 기타 부속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많은 포유류와 최소한 한 종류의 조류는 수컷이 암컷보다 더 짙은 냄새를 풍깁니다. 두 강의 수컷의 목소리는 암컷의 목소리보다 크고 힘찹니다. 이런 유사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원인이 포유류와 조류에게 작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장식적인 형질과 관련된 결과는 자신의 탁월한 매력을 물려받은 후손을 남길 수 있게 한 성공과 함께 한쪽 성 개체가 상대편 개체를 오랫동안 선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유류의 2차 성징 계속입니다. 장식적인 형질이 암수에게 똑같이 전달되는 것에 관하여 많은 조류의 유사성은 1차적으로 수컷이 장식을 획득하였고 그것이 암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견해를 포유류에게 어느 정도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종, 특히 덩치가 작은 종은 암수 모두 성도태와 무관하게 보호 목적의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눈 덮인 지역에 사는 네발 동물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먹이에 몰래 접근하기 위하여 희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눈이 없는 지역에서 하얀색은 해로울 것입니다. 그 결과로 따뜻한 지역에서는 흰색이 거의 없습니다. 노루의 여름 외피는 적색이며 겨울에는 허연 백색입니다. 이 겨울 외피는 낙엽이 지고 눈과 서리가 내린 숲속을 어슬렁거리는 노루를 보호할 것입니다. 만약 위에서 거론된 동물들이 눈 덮인 지역으로 점점 퍼져나간다면 그들의 엷은 겨울 외피는 눈처럼 순백색이 될 때까지 자연 노태를 통하여 더욱 희게 될 것입니다. 영양 옆구리의 좁은 흰줄과 어깨의 넓은 흰 막대줄 무늬는 암컷보다 수컷이 더 선명합니다. 다양한 특징을 수컷이 먼저 획득하고 그 색깔이 성도태를 통하여 더 짙어졌으며 그 후 암컷에게 전달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견해를 인정할 수 있다면 영양의 암수에게 공통적인 독특한 색깔과 특징이 비슷한 방식으로 얻어지고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강에 속한 동물들의 성적 차이를 연구한 결과 기이하게 배열된 암수 영양의 색깔은 1차적으로 수컷에게 적용되었던 성도태의 결과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약,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 법칙은 거대한 포유강 전체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수컷의 특수한 방어 수단은 물론 큰 체구, 힘,
용기, 호전성, 특별한 공격용 무기는 성도태를 통하여 획득되고 변형되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생존 경쟁의 우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수컷의 정복에 성공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물려받은 자손을 남긴 수컷 개체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좀 더 평화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수컷이 갖가지 매력으로 암컷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식기 동안 성도태를 통하여 수컷이 발산하는 강력한 냄새로 진행됩니다. 향기샘은 성도태를 통하여 획득되었습니다. 이 견해를 소리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컷의 발성기관은 성숙하는 동안 사랑, 질투, 분노의 강력한 자극에 의하여 계속 활용됨으로써 강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수컷 자손에게만 전달되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수컷에게만 있거나 암컷에게 있더라도 수컷에게서 더 발달해 있는 각종 갈기, 털뭉치, 털덮개 등은 때로 경쟁자에 대한 방어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장식으로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수사슴의 가지친 뿔과 일부 영양의 우아한 뿔이 공격 및 방어 무기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장식용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컷이 암컷과 색깔이 다를 때 수컷이 좀 더 짙고 대조가 강한 색깔을 띱니다. 조류 수컷이나 그 외의 많은 동물들이 화려한 적색, 청색, 노란색, 녹색을 띠는 경우는 많지만 포유강에서 이런 색깔은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사수목 동물의 털이 벗겨진 피부는 예외입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이 부위는 일부 종의 경우 화려한 색을 띠기 때문입니다. 수컷의 색깔은 도태의 도움 없이 단순한 변이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색깔이 다양해지고 짙은 색조를 띠게 될 때, 성체가 되기 전 색깔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을 때, 그리고 거세 당한 후 그 색깔을 잃을 때 그런 색깔은 성도태를 통하여 장식용으로 획득되었으며 수컷에게만 전해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컷에게 또는 암수 모두에게 나타나는 뚜렷하고 다양한 색깔은 동일 집단 내에서 일반적으로 전투나 장식에 기여하는 또 다른 2차 성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색깔이나 장식과 관련하여 암수 모두에게 전달되는 법칙은 조류보다 포유류에게 더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뿔, 엄니 같은 무기는 암컷보다 수컷에게만 전달되거나 암컷보다 수컷에게 좀 더 완전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수컷은 그들의 무기를 적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무기가 암컷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재 아는 범위 내에서 암컷에게 무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유전 형식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발동물의 경우 평화적이든 피를 흘리든 동일성 개체들 사이의 경쟁은 수컷에게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전투를 위한 것이든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든 성도태를 통하여 많이 변형되는 것은 암컷보다 수컷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2부 동물계의 6강, 즉 곤충강, 어류강, 양서강, 파충강, 조류강, 포유강의 2차 성징에 관한 내용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강의의 최종 목적지인 제3부 인간의 2차 성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